어떤 일을 하기 전에 스스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인간은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다고 해요.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자신한테 묻고 또 자신이 스스로 그 답을 구하지 못한 채로 억지로 일을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누구든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해요. 배움도 학습도 공부도 역시 그러해요. 하기 싫은 일이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일과 동일해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 그 말은 공부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는 말과 동일해요. 제가 일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해요. 이들이 공부하기 싫은 건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예요. 중학생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어른들은 공부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보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어른이 10명 중 6명이라고 해요. 공부하지 않은 어른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유학, 취업, 승진, 자기개발 등의 이유가 생기면 공부를 해요. 하지만 이런 이유가 없으면 어른들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시작 전에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 해요. Start with Why 책의 저자 사이먼 시넥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Why를 먼저 정하라고 해요. Why의 답을 구하면 그 답은 앞으로 하게 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된다고 해요. Why를 찾으면 그 다음에 How, 즉 방법, 또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이것을 쉽게 찾게 된다고 해요. Why는 일의 시작이자 성공의 열쇠인 셈이에요. 기업들도 Why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애플의 Why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혁신적인 제품과 경험을 만드는 것이다. 입니다.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Why가 있어요. 학생들도 자신의 공부에 Why가 있어야 해요. 의대 입시 면접관들은 의대 지원자들에게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라고 질문을 해요. 학생들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없이 이 답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답을 찾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합니다. 이 답을 찾는 학생은 공부에 전념하기 쉬울 거예요. 또 좋은 생계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기업의 비전, 그리고 개인의 비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타인의 삶을 개선시키는 대가로 개인도 기업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요. 대개는 개인과 기업의 목표는 오로지 부의 창출이라고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이들이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관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져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대학 수시 선발 과정에서 생기부와 면접을 통해 대학은 이 학생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인가를 살펴요. 서울대 의대 수시 합격생 중에 수화를 배워 장애 학우를 도왔던 봉사 기록을 가진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것은 이 학생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도 매우 이로운 일이에요. 이 학생이 의사가 되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로울지 기대돼요. 그리고 이 학생이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치길 기도하고 싶어지죠. 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온 우주가 이 학생을 도와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했을 것이에요. 이제 평범한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지,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할 때 설레는지. 대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좀 당황해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런 스스로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자신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공부만 잘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가 되는 드라마 주인공들이 꽤 많았어요. 이 시절엔 가난을 면하는 것이 공부의 강력한 동기였어요. 여전히 공부 잘해야 가질 수 있는 몇몇 유망 직업 때문에 막대한 사교육비를 쏟아부으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여전히 공부의 강력한 동기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 과정, 돈에 대한 태도, 삶의 철학을 서장훈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만든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꽃을 팔기도 하고 병기를 팔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해요. 결국 부를 이루는 방식은 다양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기술 위주의 교육이 필요한 직업을 제외하고 많은 유망한 직업들은
대학 교육을 요구합니다. 이 직업들 중 몇몇은 여전히 학벌이 중요해요. 이런 직업들이 목표인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살 이후에는 일정 수준의 독립을 하게 되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 요구되는 자기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대학에 가서 직업을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중등, 고등 시기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생각해 볼 때 비로소 가슴이 뜰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자신만의 탐색 여정은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겨지게 돼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생각보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은 더 뛸 수 있어요.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브로든 앤 빌드 이론에 의하면 타인을 돕는다는 생각은 돈이라는 외적 보상보다 의미, 가치, 연결감이라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이 긍정적인 정서는 사고를 넓히고 행동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공부, 노력, 도전을 지속하게 하는 강한 내적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가슴이 뛰면 동기는 강해진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감정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은 충분히 콩닥거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게 될 일에 좋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떠오르게 돼요. 결국 자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거예요. 모두가 서울대에 갈 필요는 없어요.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 대학에 진학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입시 공부를 기꺼이 하게 될 거예요. 왜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빅터 프랑클의 죽음의 수용소의 귀절이에요. 결국 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를 알면 그 뒤에 모든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이죠. 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의 왜는, 즉 Y는 자신의 내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드러나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기 자신만이 원하는 진실한 Y는 이미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정해준 직업이나 전공이 아닌 자신의 내면이 알려주는 Y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유일무이한 경험과 느낀 점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미래의 모습, 나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서로 얽히면서 자신만의 미래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러한 자신만의 Y가 분명해질수록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또한 자연스럽게 또렷해져요. 나만의 공부할 이유를 찾는 시도는 어릴수록, 즉 빨리 할수록 좋아요.